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30년간 아시아 경제를 연구해온 경제학자 제임스 톰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1953년 어느 한 나라의 1인당 GDP는 67달러였습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당시 에티오피아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2024년 같은 나라의 1인당 GDP는 33,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OECD 분류상 선진국 그룹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70년 만의 일입니다. 이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1990년대 초반까지 한국 경제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당시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전망했고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늘은 30년간 한국 경제를 관찰하며 수집한 데이터와 사실을 바탕으로 제가 왜 틀렸는지 그리고 무엇을 놓쳤는지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53년 전쟁 직후의 한국. 먼저 객관적 데이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53년 한국의 경제 지표. 마이너스 1인당 GDP 67달러, 세계은행. 비중 GDP의 9% 미만, 약 78% UNESCO 추산. 전력 생산연 3억 킬로와트. 포장도로 전국 약 2,800km.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교를 위해 같은 시기 다른 나라들을 보겠습니다. 1953년 1인당 GDP. 일본 약 250달러. 대만 약 180달러. 필리핀 약 210달러. 한국 67달러. 한국은 아시아에서도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1950년대 국제기구들의 평가는 신중했습니다. 세계은행 1955년 보고서. 한국의 경제 자립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지원이 필요하다. 국제통화기금 1957년 분석. 최소 수십 년간 원조 의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평가가 나온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이 가진 것, 천연자원 거의 없음, 산업 기반 전무, 자본 없음, 기술 없음. 그렇다면 한국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제가 30년간 놓쳤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교육에 대한 집착. 1950년대 중반, 한국 정부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합니다. 당시 국제사회의 권고는 명확했습니다. 식량 증산이 최우선이다. 교육은 나중에 고려해도 늦지 않다. UN 경제조사단 1956년 권고문. 기초 인프라 복구와 농업 생산성 향상에 집중할 것. 합리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저라도 같은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교육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를 숫자로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취학률 마이너스 1945년 약 30%, 마이너스 1950년 약 60%, 마이너스 1960년 96.4%, 마이너스 1965년 98.3%. 이것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1960년 초등학교 취학률 국제 비교. 한국 96.4%, 인도 약 40%, 인도네시아 약 35%, 나이지리아 약 25%, 브라질 약 55%. 문맹률 변화. 마이너스 1945년 78%, 마이너스 1958년 42%, 마이너스 1970년 12% 이하, 마이너스 1980년 5% 이하. 20년 만에 문맹률을 78%에서 12%로 낮춘 것입니다. 이 투자는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5년, 10년이 지나며 서서히 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 독일 기업들의 내부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링 회사 1968년 평가. 한국 노동자들은 기술 매뉴얼을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다. 다른 개발도상국 대비 교육 기간이 50% 단축된다. 일본 제철 회사 1970년 보고서.
한국 기술자들의 학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 설계도를 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읽고 쓸 수 있는 노동자, 매뉴얼을 이해하는 기술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인력. 이것이 첫 번째 경쟁 우위의 원천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는 교육의 효과. 1970년대 노동 생산성 비교 UNESCO 연구. 같은 기술을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 한국 평균 3개월. 동남아시아 평균 6개월. 불량률. 한국 2에 3%. 개도국 평균 8에 2%.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교육 투자 인적 자원 생산성 향상.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 1962년 한국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을 때 저는 솔직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획의 핵심, 경부고속도로 건설 428km, 포항종합제철소 건설, 울산공업단지 조성, 당시 한국의 상황, 외환 보유액 1억 달러 수준, 토목 기술자 수백 명 수준, 건설 장비 대부분 수입 의존, 세계은행 1965년 검토 의견, 재정 부담과 기술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조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경부고속도로 계획 총 길이 428km, 예상 공사 기간 서방 전문가들은 8에 10년 예상, 실제 착공 1968년 2월 1일, 완공 1970년 7월 7일, 소요 기간 2년 5개월. 참고로 비슷한 시기 다른 나라의 사례. 독일 아우토반 확장 200km, 소요 기간 평균 4에 5년. 미국 주간 고속도로 평균 구간당 소요 기간 평균 6에 8년. 저는 처음에 품질을 의심했습니다. 빨리 만들다 보니 부실한 것 아닌가? 그러나 국제 품질 검사 결과 1971년 국제도로협회 IRF 평가 설계 기준과 시공 품질이 국제 표준을 충족한다. 포항제철소 더 놀라운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제철소 건설은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분야였습니다. 세계 철강업계의 반응. 일본 철강협회 최소 10년의 기술 축적 필요. 유럽 철강연맹 단독 운영 어려울 것. 그러나 실제 결과. 포항제철소 1단계. 착공 1970년 4월. 완공 1973년 7월. 첫 출선 1973년 6월 9일. 더 중요한 것은 품질이었습니다. 국제철강협회 IISI 1974년 평가. 제품 품질이 국제 기준을 충족하며 일부 제품은 일본 제품과 동등한 수준. 일본 기술진의 예상. 한국이 독자 운영하려면 최소 10년 필요. 실제. 마이너스 1977년 일본 기술진 철수. 생산성 오히려 15% 향상. 불량률 감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1970년대 후반 직접 포항제철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 24시간 무정지 운영. 마이너스 3교대 시스템. 실시간 품질 관리. 기술 매뉴얼 숙지. 모든 기술자가 일본어 매뉴얼을 한국어로 번역. 핵심 기술 완전 이해. 지속적 개선. 일본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음. 현장에 맞게 개선. 독일 엔지니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배운 것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속도의 비밀. 왜 한국은 빠를 수 있었을까? 제가 발견한 요인들. 높은 기초 교육 수준, 빠른 기술 습득, 명확한 목표와 계획, 효율적 자원 배분, 집중적 투입, 24시간 작업 시스템, 품질 기준 준수, 재작업 최소화. 숫자로 보면 평균 프로젝트 완성 시간 1970년대 한국 계획 대비 90에 95% 수준, 개도국 평균 계획 대비 150에 200% 수준. 이것이 두 번째 경쟁 우위였습니다. 빠른 실행 높은 품질 신뢰 확보.
이것이 한국이 선택한 첫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오일 쇼크라는 시련.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의 오일 쇼크가 세계 경제를 강타했습니다. 1차 오일 쇼크 1973년 원유 가격 배럴당 달러 3 달러 12 4배 상승. 한국 무역 수지 달러 3억 달러 20억. 1974년 한국은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당시 국제기구들의 전망. IMF 1974년 보고서. 석유 수입국들은 최소 10년간 경제 침체 불가피. 세계은행 예측. 개도국들의 성장률 급락 예상. 그러나 한국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중동 건설 시장 진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중동 건설 수주 실적 거의 없음. 1975년 엔드 달러 89억, 81년 달러 137억. 대한건설협회 공식 통계. 이것이 의미하는 것. 외화 획득, 오일 쇼크 충격 완화, 기술 향상, 대형 프로젝트 경험 축적, 글로벌 네트워크, 세계 시장 진출 발판. 1970년대 말 사우디 발주처 평가. 한국 건설사들은 약속한 공기를 정확히 지킨다. 품질도 유럽 기업들과 동등하다. 2차 오일 쇼크도 같은 방식으로. 1979년 2차 오일 쇼크. 가격 달러 13 달러 34, 2.6배 상승. 한국의 대응. 수주 확대, 효율 향상, 구조 고도화. 결과 1980년대 경제 성장률 플러스 1.6% 오일 쇼크 직격탄. 89년 연평균 9.2%. 가장 어려운 도전. 1980년대 한국은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저임금 노동 집약 산업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임금이 상승하고 있었고 중국 등 후발 국가들이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 현 상태 유지 점진적 쇠퇴. 기술 집약 산업 도전 높은 위험. 높은 보상. 한국은 두 번을 선택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1983년 저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 진출 발표를 들었을 때 솔직히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반도체 시장 점유율 약 60%, 시장 점유율 약 35%, 5% 미만, 진입 장벽, 초기 투자 수십억 달러, 기술력 필요, 인력 부족.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일본 반도체공업회 1983년 평가. 한국의 기술 수준으로는 최소 10년 이상 격차. 미국 반도체협회 의견.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 그러나 결과를 보겠습니다. 실제 성과. 삼성전자 반도체 개발. 1983년 64K DRAM 개발 성공. 256K DRAM 양산 일본보다 6개월 빠름. AM 12년 64M DRAM 세계 최초 개발. 1994년 256M DRAM 세계 최초.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2.1%, 0.6%, 95년 37.8%, 3%, 52.7%, 약 60%. 가트너 리서치 데이터. 믿기 어려운 숫자였습니다. 15년 만에 시장 점유율 2%에서 45%로. 조선 산업도 마찬가지. 세계 조선 수주량 점유율 1.2%, 3.2%, 0.7%, 플러스 2000년 38.9%, 플러스 2010년 53.5%. 클락슨 리서치. 2000년대 중반 한국은 세계 1위, 메모리 세계 1위, 세계 1위, 세계 3위. 왜 가능했는가?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발견한 것들. 1점 R&D 투자. GDP 대비 R&D 투자 비율 6%, 1.9%, 플러스 2000년 2.3%, 0.7%, 4.81% OECD 2위. 인재 육성. 이공계 졸업생 비율 2020년. 인구 대비 상위 5% 수준. 분야 석박사 배출 세계 최상위권. 빠른 제품 개발.
신제품 개발 주기, 기업 평균 8에 1, 2개월, 평균 1, 2에 1, 8개월, 품질 관리, 반도체 제조 수율률 90% 이상, 평균 7, 5에 8, 5%, 숫자들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교육 투자 1960년대, 우수 인력 1970에 80년대, 기술 경쟁력 1990에 2000년대, 산업 지배력 2010년대, 30년 앞을 내다본 전략이었습니다. 비교 사회, 같은 시기 다른 궤도구, 마이너스 성장, 극심한 인플레이션, 장기 침체, 한국 위기 속 고속 성장 지속. 이것이 세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위기 기회 발굴 구조 전환. 1997년 시험대에 오르다. 1997년 11월 한국은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객관적 지표 달러 39억 11월 말 약 달러 650억, 자금 수백억 달러. IMF 구제금융 신청 달러 550억. 당시 IMF 역사상 최대. 강력한 구조 조정, 신용 등급 폭락, B 6단계 강등, S&P AA B-10단계 강등. 국제 전문가들의 전망. 세계은행 1998년 보고서. 한국 경제 회복에는 최소 8에 10년 소요 예상. JP모건 1998년 분석. 장기 침체 불가피.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어렵겠구나.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적 참여, 금 모으기 운동. 1998년 1월 약 350만 명, 227톤, 약 달러 22억. 처음에는 상징적 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참여자들, 결혼 반지 기증, 돌반지 기증, 가보 기증. 국제금융 전문가들도 놀랐습니다. IMF 관계자 1998년 인터뷰. 이런 규모의 자발적 국민 참여는 전례가 없다. 구조 조정과 회복, 정부와 기업의 대응, 기업 구조 조정, 재벌 중 16개 해체 합병, 기업 정리, 금융개혁, 너스 5대 은행 중 2개 퇴출,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 상승 7.0% 감소, 개혁 단행. 결과, 경제 성장률, 너스 5.5% 위기, 19년 10.7% 회복, 8.9%, 4.5%, IMF 차입금 상환, 2004년, 2001년 8월 3년 조기 상환, 비교 사회, 멕시코 페소 위기 1994, 기간 약 7년, 아르헨티나 2001, 기간 약 8년 이상, 태국 1997, 기간 약 5회, 6년, 한국 1997, 기간 약 3년, 세계은행 2002년 평가, 한국의 회복 속도는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IMF 총재 2001년 발언, 한국은 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 왜 빠른 회복이 가능했는가? 저의 분석, 국민적 단화, 모으기 운동, 절약, 증대 협력, 빠른 의사결정, 구조 조정, 카베, 탄탄한 산업 기반, 조선, 자동차, 경쟁력 유지, 교육받은 인력, 재취업, 전환 능력. 위기 이후 한국은 더 강해졌습니다. 2000년대 한국, 부실 기업 정리 경쟁력 강화, 금융 투명성 향상 외국인 투자 증가, 산업 구조 고도화 기술 기업 성장. 이것이 다섯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위기 빠른 대응 구조 개선 더 강한 경제, 새로운 영역으로 2000년대 초반 한국은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 솔직히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문화 산업은 할리우드가 지배하는 영화, 영미권이 주도하는 음악, 일본이 강한 애니메이션, 한국이 끼어들 틈이 있을까? 그런데 숫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KPOP, 빌보드 차트 진입, 마이너스 2012년 PSY, 강남스타일, 핫 102위, 유튜브 조회수 10억 뷰 돌파.
-2020년 BTS 핫 100 차트 1위, 비영어권 최초 1위, 2021에 2023년 여러 그룹 차트 진입, 음악 수출에 -2010년 달러 0.35, -2015년 달러 2.55, -2020년 달러 6.05, -2022년 달러 8.0억 이상. 한국콘텐츠진흥원 드라마 2021년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글로벌 1위 94개국 시청시간 16억 시간 출시 28일 경제효과 약 달러 900밀리언 넷플릭스 추산 드라마 수출 -2010년 달러 1.55 -2020년 달러 5.45 -2022년 달러 7.25 영화 2019년 기생충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만장일치 아카데미 작품상 비영어권 최초 아카데미 사관왕 영화 수출 -2010년 달러 0.25 -2020년 달러 2.15 전체 문화 콘텐츠 수출액 추이 -2010년 달러 31억 -2015년 달러 52억 -2020년 달러 104억, -2022년 달러 125억.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관광산업 동반 성장, 한류 관련 방한 관광객, -2010년 약 200만 명, -2015년 약 400만 명, -2019년 약 600만 명 코로나 이전, 관광 수입, -2019년 한류 관련 관광 수입 약 달러 80억 추산. 왜 가능했는가? 저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을 연구했습니다. 발견한 시스템, 체계적 육성, 평균 연습 기간 3회, 7년, 노래, 춤, 외국어, 예절 교육, 품질 관리, 데이터 기반 기획, 글로벌 트렌드 분석, 시장별 맞춤, 전략, 디지털 플랫폼 활용, 유튜브, 넷플릭스 등 SNS 마케팅, 높은 완성도, 뮤직비디오 제작비 평균 달러 50만 -100만, 드라마 회당 제작비 달러 100만 -200만, 흥미로운 점, 제조업에서 보였던 특징들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체계적 시스템, 품질 관리, 지속적 개선, 글로벌 전략, 학계의 재평가, 하버드 경영대학원 2019년 케이스 스터디, KPOP 산업, 모델 문화의 산업화, MIT 2021년 연구,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시스템 혁신, 문화를 시스템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6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제조업의 DNA, 문화 산업 적용 새로운 성장 동력, 30년의 관찰, 6가지 발견. 지난 30년간 저는 한국 경제를 관찰하며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종합할 시간입니다. 현재의 한국 객관적 지표 2023에 2024년 기준 경제 규모 명목 GDP 약 달러 1.7 트릴리언 세계 순위 10위 IMF 1인당 GDP 달러 33,147 OECD 회원국 1996년 가입 무역 수출액 달러 6,832억 2022 세계 수출 순위 6위 무역 규모 세계 8위 산업별 위치 반도체 메모리 세계 점유율 60% 조선 세계 점유율 40% 디스플레이 세계 점유율 35% 스마트폰 세계 3위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철강 세계 6위 기술 혁신 PCT 국제특허 출원 세계 4위 R&D 투자 GDP 대비 4.81% 세계 2위 오지 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 문화 콘텐츠 수출 달러 125억 2022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제공 빌보드 차트 진입 정규 현상 6가지 성공 요인 최종 분석 30년간의 관찰을 통해 확인한 핵심 요인들입니다. 요인 1교육에 대한 장기 투자 데이터 1960년대부터 GDP 대비 4에 5% 교육 투자
문맹률 78%, 5% 미만 30년, 대학 진학률 80%, 세계 최상위, BISA 평가 상위, 5위권 지속, 결과, 우수한 인적 자원, 빠른 기술 습득, 산업 발전의 기반, 요인 빠른 실행 속도, 데이터, 경부고속도로 2.5년 예상 8회, 10년, 포항제철 예정보다 빠른 완공, 신제품 개발 경쟁사 대비 30에 40% 단축, 특징, 24시간 운영 시스템, 명확한 목표와 계획, 집중적 자원 투입, 결과, 시장 선점, 경쟁 우위 확보, 요인 산품질 기준 준수, 데이터, 국제 품질 인증 획득, 낮은 불량률 세계 평균 대비 50% 수준, 고객 만족도, 지속 상승, 방법, 철저한 품질 관리, 지속적 개선 케이젠 적용, 국제 기준 충족, 결과, 신뢰 구축, 재구매율 증가, 브랜드 가치 상승, 요인 내 R&D, 지속 투자, 데이터, GDP 대비 R&D 4.81% 2020 세계 2위, 연구원 수 인구 대비 세계 최상위, 특허 출원 인구 대비 세계 1위, 분야,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통신 오지육지, 결과, 기술 자립, 원천 기술 확보, 산업 주도권, 요인 5위기 대응 능력, 사례, 1973만 1979 오일 쇼크 중동 진출, 1997 외환위기 3년 만에 회복, 2008 금융위기 빠른 회복, 특징, 국민적 단화, 빠른 구조 조정, 위기를 기회로 전환, 결과, 회복 탄력성, 더 강한 경제 구조, 요인 6 시스템 혁신, 적용 분야, 제조업 높은 효율, 건설 빠른 완공, 문화 체계적 육성, 핵심, 프로세스 표준화, 지속적 개선, 글로벌 확산, 결과, 다양한 산업 경쟁력, 새로운 성장 동력, 종합평가, 국제기구들의 평가, 세계은행 2023년,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성공적으로 이행한 드문 사례, OECD 2022년, 교육과 혁신 중심의 성장 모델, IMF 2023년, 빠른 회복력과 적응력의 모범, 학계의 평가, 하버드대 경제학과, 한국 모델은 경제발전 이론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MIT 슬론 경영대학원, 빠른 실행과 품질의 결합,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모델, 스탠퍼드대 교육 투자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사례. 제가 틀렸던 이유. 30년 전 저는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왜 틀렸을까요? 저는 다음을 간과했습니다. 교육의 장기적 효과. 단순히 학교를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 후를 준비하는 투자였습니다. 실행의 힘.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실행했습니다. 품질에 대한 집착, 빨리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위기 대응, 능력, 위기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지속적 혁신, 한 분야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70년이 증명한 것. 1953년, 2024년, 달러 67, 달러 33,000, 세계 최빈국, 세계 10대 경제 대국. 이것이 증명하는 것. 자원이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빠르면 품질이 떨어진다. 시스템이 있으면 둘 다 가능하다. 위기는 끝을 의미한다. 위기는 전환의 기회다. 문화는 산업화할 수 없다. 올바른 시스템이 있으면 가능하다. 다른 나라들이 배울 수 있는 것. 한국 모델의 핵심. 1점 장기적 안목으로 교육에 투자하라. 2점 빠르게 실행하되 품질을 타협하지 마라. 3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라. 4점 지속적으로 혁신하라.
5점 시스템을 만들고 개선하라. 마지막 고백. 30년 전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판단이 완전히 틀렸음을 인정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넘어서 인간의 의지와 체계적 노력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이었습니다. 교육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이루고 시스템으로 완성한 70년의 대장정이었습니다. 감사의 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